일어나서 사원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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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샹하오! 우리가 라인 미팅을 들을 때 늘 알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발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한다는 거는 우리가 애터미 리크루팅 할 때만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전을 하고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전에 들었던 그런 말, 단어 이런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전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지 말고 지금 새롭게 들으면 새롭게 배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또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된다는 점 라인 미팅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인 미팅 중에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미팅을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배움이 끝이 아니고 배움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항상 이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려고 들어야 돼요. 말하려고. 즉 말하면 중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실제로 중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 정책들 또 중국 사람들 중에서 좀 인맥이 많고 사람들한테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중국 분들이 나오거나 중국 분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 분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 말에 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항상 내용을 듣고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사실 배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30만 클럽 요 근래 미팅을 많이 듣고 있죠. 30만 클럽 회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새롭게 30만 PB를 도전할 사람을 30만 클럽 회원이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30만 클럽 그 사람이 새롭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30만 클럽 회원이 나왔을 때 좋아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 밑에서도 30만 클럽 회원이 8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30만 클럽 회원 밑에 또 다른 30만 클럽 회원이 8명이 나오도록 같이 머리를 쓰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말은 항상 이해를 한 것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는 했는데 말로 안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 정리해서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스폰서님이나 성공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내용들 이제 배웠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이 어버버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해요. 30만 PV는 꼭 전업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전업자인데 나는 30만 PV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즉 말하면 60만 PV 정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전업자인데 30만 PV를 한다. 그런데 60만 PV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어렵다 한다면 꼭 전업으로 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과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요. 접근하기도 좋고 또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해서 돈을 또 쓰면서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궁핍한 거예요. 너무 쪼들리고 또 애터미 수당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팔아야 되겠고 내 이익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 치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수당을 올리는 게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소비자를 더 빨리 만들어서 수당을 더 높이는 목표가 최고인데 그거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투잡으로 하는 것도 사업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고 지속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게 되면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나라는 사람이 원래 안 그랬는데 점점 망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폰서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파트너에게 조급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30만 클럽 회원을 모집을 하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가 복제가 되면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애터미라는 거를.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애터미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30만 클럽 회원들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만뒀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애터미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만 할 거예요. 그만둔 사람들은. 물론 본인이 열심히 안 하고 일을 안 해서 안 되겠지만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노력을 안 해서 안 됐어요. 일을 안 해서 안 됐어요 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제 스폰서가 별로여서 안 됐고 애터미가 별로라서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본인의 내면 깊숙하게는 애터미를 다시 안 하는 이유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정말 다시 무슨 일 해봐도 안 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데 그거는 뭐 제 짐작에는 2년, 3년, 5년 뒤에 다시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만뒀던 사람들이 다시 할 경우는 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새롭게 애터미 사업 하는 사람들은 전업으로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 어떤 사람들이 전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계획해봤을 때 내가 애터미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언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안에 먹고 살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전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조건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남편이나 와이프가 돈을 벌어오고 그 중에서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애터미 하는 경우가 전업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노후가 그렇게 갑갑하지 않고 노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게 착각이더라도 노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할 거예요. 점점 전업으로 할 사람들이 전업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어떤 기간을 설정해 놓고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달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업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안에 달성이 안 되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한 계획과 사업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PB 클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친척들, 그리고 이제 친척들, 우리 와이프의 그 친척들이 몇 분이 30만 클럽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몇 분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전부 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일 외에 애터미 할 시간이 많이 적어요. 심지어는 센터를 나오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센터도 나오지 않고 세미나도 안 가지만, 그분들이 작은 미팅을 통해서 30만 클럽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직장에서 알려요. 직장에서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안 들겠죠. 직장에서 알리고, 친구들 만나면 알리고, 동네에서 알리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름에 75,000원이라는 후원수당을 받으면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 캐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30만 PB만 평생 할 사람은 없어요. 75,000원 안 벌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하냐면, 그 75,000원이 2배, 3배, 4배 불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30만 클럽 회원이 자기도 8명이 생기면서 200만 원의 연금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 30만 클럽 회원들이 또 8명을 만들어가면서 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갈 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만 PB를 도전을 하는 거지, 75,000원이 단순히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 순간 75,000원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75,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비전을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씩 생겨요. 한 명 한 명씩. 그런데 또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명씩만 생겨도, 아니 한 100일에 한 명씩만 생겨도 언젠가는 오토 판매사가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2-3명만 있으면서 8명이 채워지지 않고 왜 계속 늘어나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유는 다 잘하고 계셔요. 근데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애터미가 아니면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의 관계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아니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해석을 하자면, 애터미를 그만두면 만날 일 없는 관계. 자기 스폰서와 자기 파트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파트너가 혹은 내 스폰서가 애터미를 그만둔다면 내가 그 사람과 계속 만날 것인가? 전화라도 한 통 나눌 것인가? 그 사람의 애터미를 안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계가 지금 별로 아주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비단 그만둬서 애터미와 연결이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공을 하고 나면 또 인연이 끊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내 스폰서가 성공을 했어요. 그 스폰서가 성공을 했으면 그분이 나를 후원하고 나와 연락을 하고 안부를 나누고, 그럴 이유는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폰서가 성공을 했다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대부분 일을 해요.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기본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도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윈윈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를 성공시켜준다, 파트너를 도와준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파트너가 아니라면, 나의 성공에 관계가 없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파트너에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직급 도전을 하고 내가 내 목표를 설정하고 뛰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 누구의 조직이 커져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지 않고도 막 도와줄 수 있다면 굳이 직급수당이라는 거 만들 필요가 없고 후원수당에 나머지 포인트를 다 몰아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내 직급이 도전이 있고 각자의 두 명에 성공시켜야 되는 파트너가 있어야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는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거는 5,000 대 5,000 가고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없으면 아마 안부 전화가 특별하게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성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본인이 5,000 대 5,000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겠지만 5,000 대 5,000을 가면 스폰서의 능력, 스폰서의 후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별로 필요 없잖아요. 본인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 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스폰서님의 그 후원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는 순간이 와요. 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제 아버지와 제가 30살이 차이가 나요. 30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인생을 30년 살았으니까 30년이 차이가 크지, 우리가 만약에 10만 년을 살았다고 보면 아버지도 10만 년 살고 저는 10만 30년 살았어요. 그러면 둘이 거의 나이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간에 스폰서도 5,000 대 5,000, 나도 5,000 대 5,000 가면 그 사람과 이론상으로는 둘 다 돈이 되니까 행복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때 돼서 잘 안 지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안 되려고 노력을 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결과 화합과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명 한 명 나와도 다시 또 다른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있어주잖아요. 그리고 두 명이 됐어요. 또 세 명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우측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30만 클럽이.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울고 웃으면서 머리를 써야 돼요. 생각을 경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30만 클럽 회원, 나의 파트너가 이 파트너 밑에도 새로운 30만 클럽이 나올까? 그러면 이분도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30만 클럽 회원이 3명이 됐을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30만 PB가 120만 PB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거를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혼자서 30만 PB를 하고 있는 파트너를 생각해봐요. 그 사람 소실적에 혹은 대실적에 30만 클럽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뽑아내려고 해야 돼요. 제일 단결되는 집안 식구끼리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이 부담 안 가는 상황으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잘 지내는 거. 잘 지내는 거를 또 좀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 있어요. 잘 지내는 게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터득한 것보다 별로 효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지내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하는 게 참 좋아요. 기본적으로 집에 초대를 해서 삼계탕이라도 해먹고 이야기도 하고 30만 PB가 어떻게 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30만 PB에 관련 없는 또 다른 이야기로도 관계를 좀 가져보시고 애터미를 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마치 성공할 때까지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해요. 물론 정말 간절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 사람과 맞게끔 카멜레온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모든 취미생활을 다 그만뒀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재미를 못 보고 살아서 뭐라 해야 되지? 삭막하고 척박해요, 삶이. 일단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근데 저 따라하라는 말 아니에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별로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요조차 안 들었어요. 가요조차 안 듣고 애터미에만 집중하려고 드라마 안 본 건 당연한 거고 영화도 당연히 안 봤고 술도 당연히 안 먹고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약에 어떠한 잡생각이 들려도 강의를 틀고 강의 앞에 있고 노트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했지 목숨이 이제 구제되고 나니까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면 진짜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야 성공이 간절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또 같이 하자고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죠? 30만 클럽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생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생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그거 하면서 애터미를 해요. 그리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미래를 준비하고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그리고 애터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애터미는 정말 삭막하고 척박하게 모든 거를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 30만 클럽 회원 밑에 새로운 30만 클럽 회원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30만 클럽 회원에 저한테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해줘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그분과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취미를 하면서 저는 척박한 제 삶이 조금 나아졌어요. 취미가 생겼어요. 뭐 배드민턴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분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애터미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사교 댄스를 다니거나 뭐 에어로빅을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꼭 맺을 필요 없지만 그분이 관심 가져 하는 분야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것도 그분과 다른 것으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동차에 대한 아주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동차에 이야기를 하면 나는 뭐 자동차에 관심 없고 자동차 별로 난 관심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이야기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몇 분과 다녀보면 어떤 분들이 자동차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그걸 끊어버리고 애터미 지금 할 때인데 너는 쓸데없는 걸 한다는 식으로 막 잘라버려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여행지 갈 때가 지금 애터미 해야 될 때지 지금 여행 갈 때가 아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하려면 여행 가는 사람도 무시하고 여행 가는 사람도 여행 가는 것을 뭐 애터미 하는 사람이 여행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 애터미 하는 사람이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긴 해요. 안 돼요. 애터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여행 간다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그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 지금 묻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여행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는 여행이라는 게 관심사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과 그걸 못 들어주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가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애터미를 좀 소홀히 하면 또 안부가 또 소홀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애터미로만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애터미가 좀 소홀하고 좀 못하면 그 사람은, 내가 연락이 잘 안 하게 되는 사람은 내 자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애터미로만 연결되어 있고, 그 말은 이 사람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존재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애터미를 못해도 관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 하기 힘든 조건일 때 애터미 이야기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만 클럽 회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30만 PB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30만 PB라는 게 실제로 많으냐 아니냐? 많아요, 적어요? 30만 PB 많아요, 적어요? 적죠? 재구매만 30만 PB 넘게 나와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30만 PB는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내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야 좀 없으니까, 이제 시작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30만 PB란 걸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일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재구매만 30만 PB니까. 사장님 또 가만히 있어도 전화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문자 들어오면서 뭐 갖다 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주문해 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들어와서 구매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봐도 30만 PB 넘어가는데 30만 PB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아예.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신규를 만들지 않는 거고 소개를 받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PB가 얼마나 적은 거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30만 PB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만약에 이 내용을 다른 그룹에서 보면 저 그룹은 어떻게 30만 PB를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다 250만 PB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보름에 250만 PB를 도전하는 게 사업 잘하면 그 정도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30만 PB를 도전하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하는데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30만 PB라도 제대로 일을 하면 그 30만 PB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동참할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말하면 그 작은 노력이지만 그것조차도 연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이게 나와요. 단순히 억지로 30만 PB라는 거를 스폰서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는 그냥 팔고 정말 끝나는 것 같아요. 팔고 끝나고 그 다음 기약은 없고 또 팔고 끝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친해져서 이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내야겠다. 그 모습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면 이 사람도 가능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 사장님한테 소개를 받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당 사장님은 본인이 소개를 해줬잖아요. 본인이 소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긴 나도 소개를 해주는 걸 보면 소개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실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소개를 못 받아내면서, 당사자한테 소개를 못 받아내면서 이건 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소개가 저절로 일어나면 네가 내한테 한번 소개를 받아봐라, 한번 받아내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서 소개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소개받았던 사람들이 밑으로 쭉쭉쭉쭉 가입이 되면 이 사람 우측 찢지 말고요. 밑으로 쭉쭉 가입되면 이 사람이 뭐 어디선가는 듣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다른 데는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러면 수당도 들어온다던데 소개 몇몇 해줬는데 왜 수당을 안 넣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투정으로 듣지 말고요. 기회로서 이렇게 캐치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걸 투정으로 생각을 하고 싸워요. 막 싸워요. 여튼 뭘 얼마 썼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렇게 싸울 게 아니고 수당을 받고 싶으면 많이 넣어줄 수 있다. 수당 넣어주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근데 한 번만 들어보자. 내가 스폰서님을 가게 조용할 때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한 3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장님이 알고 나서 소개를 해주는 부분은 사장님 수당이 받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수당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약속 한번 잡아보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어떤 길이 나오냐면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됐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됐다고 하면 계속 소개받아서 한 줄로 내려가면 돼요. 수당 안 넣어주고 본인에게 수당을 많이 넣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언제든지 수당을 받고 싶다면 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만나면 가져주겠다 이거예요. 나의 스폰서와. 그런데 본인이 됐다 이러면은 그냥 기민 한 통씩 주세요. 수당 대신. 굳이 이 사람 우측에다가 찢어가지고 75,000원 넣어주려고 물건 한 100만원씩 팔아서 밑에 힘 받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힘 덜 받게 하지 말고 쓸데없이 수당 넣어주지 마세요. 지금 여튼 저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당을 굳이 욕심 없는 사람한테 계속 수당 강조하면서 괜히 기대감 갖게 해놓고서 수당 계속 안 넣어주는 그런 형태는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개받은 건 무조건 한 줄로만 내려가요. 한 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구닥다리 터미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수당을 넣어줘야만 사람이 꿈틀거린다. 지렁이도 아니고 그거는 시대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수당을 넣어줘야만 사람이 움직인다면 그 반대로 수당을 넣어주는데 왜 안 움직입니까? 수당을 넣어주면 더 좋은 작용이 되는 건 맞아요. 제가 표현을 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끔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당을 꼭 안 넣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당을 계속 굳이 너무 집착을 해요. 이 사람한테 수당을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우측으로 막 PB를 해서 넣어줬어요. 이 사람 지금 해물도 사 먹었고 화장품도 썼고 지금 한 수당 넣어준 지 한 4달 정도 됐는데 이제 한번 넣어줄 때 됐는데 하면서 여기 또 PB를 또 넣고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 엉터리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연금이 되는 것과 거리가 먼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수당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이 정말 힘들게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한테 연금이냐고요. 그런데 그냥 눈가림 하는 거예요. 눈가림. 맞죠? 눈가림해서 수당 넣어주면서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을 못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을 계속 넣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는 이 사람 밑에 괜찮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말하면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면 못 넣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려요. 여기 넣어줄 정신이 어디 있냐고요. 못 넣어주니까 이 사람은 삐져요. 잘 이상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상하게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수당 넣어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해봤자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머릿속에 혼란스럽게 지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지금 제가 설명해 준 이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혼란스러울 것 같죠? 당장 그때가 급해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수당을 계속해서 못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커지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1명, 2명, 3명, 4명 소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포인트, 이 사람이 찾는 포인트는 이 사람한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줬다면 이 사람이 물건을 샀잖아요. 이 사람이 물건 샀는 거는 지금 어떻게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물건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갖다 주고 포인트는 이 사람이 소개시켜줬으니까 여기 나중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수당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당은 누구한테 넣어주냐면 기대가 큰 사람한테만 넣어줘요. 기대가 큰 사람한테만. 예를 들어서 물건만 쓰고 있는 사람한테 안 넣어주는 거예요. 좀 사업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찬밥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도 적어도 6개월, 뭐 1년 뒤에라도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데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샀는 만큼만 넣어준다고 하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 한 번 받을 텐데 이 사람 샀는 매출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전트 치는 사람도 우리한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정말 샀는 것만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고 있던 애터미와 얼마나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많이 발전했냐 이거예요. 항상 사업 초기에는 소비자를 모집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집중을 해요. 그냥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를 모집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지금은 소비자를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는 그런 단계예요. 나의 이런 부업자들도 판매사를 가면서 별로 안 사는 사람들한테도 막 포인트를 넣어주면서 막 꼬실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옛날에 그 방법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맞는 방법을 그때 배웠으면 시대가 흘러서 새롭게 가르쳐주면 변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수당이 많아져야지 힘이 난다. 그리고 수당이 많이 받아야지 이 사람이 이걸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도 일을 정확하게 안 해서 저 방법을 선택한 거지 저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방법이긴 하죠.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수당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수당이 막 2-3개씩 나오면 이거 진짜 되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해요. 그것도 많이 먹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못하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지.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통째로 통째로 뜯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스폰서가 돈이 되면 파트너들한테 후원하는데 조금 더 돈이 지출되고 이러는 거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 상담을 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한 70% 그 정도 이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계가 그러니까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스폰서는 수당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부자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나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폰서는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건데 파트너들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건데 그 돈을 힘든 파트너들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찌 보면 맞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망해요.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뭐냐면 애터미에서 수당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돈을 여러분들도 후원하는데 아껴라는 말이 아니에요. PV 지금 내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PV 내리거나 뭐 여튼 현금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로서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이 많이 나오면 그 돈 여러분들이 모으셔야 돼요. 모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수당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다른 투자에 또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애터미가 평생 갈 거기 때문에 애터미 수당이 늘어나면 파트너 다 쓰고 나도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막 쓰잖아요. 그러면 애터미는 죽어도 망할 일 없어요.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회사 경영 유지가 3%밖에 안 되는 거. 회사 매출의 90%가 떨어져도 지금 1조 매출하고 있는데 1000억대 매출로 떨어져도 회사 안 망한다고요. 회사는 안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열 클럽이 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열 클럽이 돼도 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로열 클럽이 뭐 직접적으로 무슨 자기가 일을 하겠어요. 근데 밑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그러면서 쭉쭉쭉 조직이 줄어들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수당이 나오면 그 돈을 모아서 뭐 여러분들이 서울에 땅을 사든지 뭐 아니면 사업을 또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날을 더 안전하게 도모를 해야 되지 그 돈을 의미가 없게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힘든 파트너한테 수당 한 개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PV를 내려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냐 할 수 있겠지만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그 수당 더 많아져서 그 삶이 더 윤택해질 바에야 차라리 일을 하세요. 정말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 윤택하게 하면서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가지세요. 차라리 수당 그거 스폰서 7만 5천 더 넣어주려면 스폰서 100만 원 써야 돼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만큼 애터미가 변했다고. 지금 수준이 달라졌어요. 옛날과.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지금 사장님들이 언제까지 돈이 안 될지 언제 돈이 될지 그게 장담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목표 설정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장담될 수 없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퐁퐁퐁 나오다가 그 사람들 갑자기 교통사고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 그게 일단 안 되면 못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안정권에 두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마음적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쪼들리니까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스폰서가 내한테 수당 지금 내가 뭐 1개 받고 있는데 2개 받고 있는데 한 개라도 더 받게 해줘야 되지 않나. 자기는 돈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그거 생각해 주다가 돈 들어와도 진짜 나가는데 바빠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고소득의 연금성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이 비전이 돼야 돼요. 그걸 욕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너무 엉뚱하게 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그 안정적인 소득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뭘 도와줘야 되냐면 이 사람도 나처럼 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일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는 능력이 없으면 뭐 그거라도 하세요. 그냥 돈이라도 써주면 좋아요. 진짜 내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도움이 줄 게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미팅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거 진행 누가 해주시나요? 그 사업자 미팅 진행. 구도겸 사장님 해주시나요? 그러면 스피치 가진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사회자분께서 나오셔서 도와주겠습니다.